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을 살리려고 집권 세력이 무리수를 쓰는 것이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 민주당의 양정철 연구소장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직후에 조국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것,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유시민 이사장이 기가 막힌 사실 왜곡을 내놨습니다.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90분간 인터뷰를 하고 이것을 20분짜리로 줄여서 본인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짜집기요, 사실 비틀기라는 것이 금방 탄로났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90분짜리 녹취록 전문을 입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조국에게 불리한 것은 유시민이 쏙 빼고 다소 유리한 것만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양대학교 연구실에서 정경심의 PC를 가져내온 것, 이것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행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빼낸 PC에 손을 대지 않냐고 검찰에 다시 반납했지만 그 PC를 빼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내용을 전부 다 뺐습니다. 유시민이 거듭해서 물어봤습니다. 증거를 실제로 인멸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 하더라도 미수에 그친 것 아니냐라고 계속 답변을 유도했지만 김경록 씨는 PC를 들고 나온 것,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것, 예를 들어서 정경심이가 그 오촌 조카의 사기에 희생된 피해자다, 이런 얘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유시민은 그 좋은 머리로 90분짜리 녹취록 원문이 세상으로부터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버젓이 이걸 20분으로 줄여서 사실을 왜곡을 해서 짜집기로 발표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인터뷰 원문 녹취록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숨기면 세상이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변호인 이런 통로를 통해서 아마도 조선일보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딱 하루 만에 드러날 거짓말을 버젓이 방송에 대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 네티즌,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 이반의 최근의 현상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율이 42.5%, 리얼미터 조사로서는 또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정은 55%,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32.4%, 이미 30% 초반에 바닥으로 추락을 한 지지율 기록이 있고, 중앙일보가 자체 조사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발표하지 않고 숨겼던 37.9%라는 수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5% 내지는 10%의 거품이 꼈다고 판단하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42.5%, 10%포인트를 빼면 32.5%, 한국리서치 조사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3.4%포인트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한국당이 첫 역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을 찍었다가 문재인의 통치에 실망을 해서 중도층으로 돌아온 사람들, 무당층으로 돌아온 사람들, 문재인으로부터는 등을 돌렸지만 한국당에 아직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당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대안으로서 괜찮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저는 직업상 유튜브 방송을 위한 기초 자료, 화면, 그림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연합뉴스 TV와 YTN을 저는 불가피하게 즐겨 시청을 합니다. 요새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역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대규모 인파가 10월 3일, 수요일 9일 그 함성의 논란 탓인가요? 어쨌거나 그 정도의 규모가 도심을 가득 메운 사실 자체를 연합뉴스 TV나 YTN에서 보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화면을 내보내고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또 장난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보도 이런 것들은 과거 같으면 생략을 했을 텐데 여전히 KBS와 MBC는 여전히 어떻게든지 축소 보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연합뉴스 TV와 YTN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류에 민감한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친문 성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친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마음 카페에서도 네이버 예를 들자면 육아, 인테리어, 결혼, 뭐 쇼핑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마음 카페에서도 투표 결과 조국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회원을 304만 명이나 가지고 있는 이 레몬 테라스라고 하는 네이버 맘 카페 여기서 대표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조국 반대가 62%고 조국 찬성이 26%입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를 넘습니다. 남성들이 주로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사를 나누는 MLL 파크 이 카페에서는 조국 반대가 10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민심 위반의 각종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제가 얘기한 민심 위반의 첫 출발점, 지난 4.3 재보궐선거 이미 통영 고성의 투표 결과를 보면 부산 경남 지역이 이미 박근혜 탄핵 사태 이전으로 전부 다 돌아왔다. 창원의 선거도 사실상 한국당이 이긴 선거였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오늘 조국 방탄단이라고 이 정권을 명명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어제 집회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민간단체에서 주도한 집회에 조용히 참석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어제 저에게 어떤 전화를 한 당협위원장은 버스 4대에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타서 집회를 보러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주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제가 어저께 집회에서 이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런 분위기. 한국당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천 개혁만 한다면 내년 4월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